결혼식장에 간 제가 결국 제 결혼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시작된 마르타의 이야기는 수많은 분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50대에 새로운 나라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한국과 스페인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넘어 자신의 열정을 되찾고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시작한 마르타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그녀가 어떻게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예술적 영감을 나누며 사랑을 찾았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스페인 세비야 출신의 플라멩코 무용가 마르타 로드리게스입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열정과 리듬으로 가득했죠. 어릴 때부터 플라멩코의 매력에 빠져 발레리나의 꿈을 키워왔고 20대에는 세비야에서 가장 유명한 플라멩코 공연단에서 활동했습니다. 28살에 같은 공연단의 기타리스트였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그 이듬해 소중한 딸 마리에를 낳았어요. 가정과 예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화센터를 열어 플라멩코 수업을 가르치며 예술에 대한 열정을 이어갔죠. 마르타, 당신은 무대 위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15년 차, 그의 말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공연 후 무대 뒤에서 젊은 여성과 함께 있는 남편을 발견했죠. 단순한 동료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몸짓, 눈빛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플라멩코에서 배운 자존심과 열정으로 슬픔을 딛고 일어섰죠. 그때부터 저는 오직 딸 마리엘과 제 문화센터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엄마, 왜 다시 연애를 안 해? 마리엘이 물을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겐 너와 플라멩코만 있으면 충분해. 세월이 흘러 마리엘은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고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단 1년만 한국에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1년이 2년이 되고 어느 날 영상통화로 한국인 남자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순간이었어요. 엄마, 민우 씨는 한의사예요. 너무 좋은 사람이고 결혼하고 싶어요. 마리엘의 눈은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지구 반대편 낯선 나라에서 제 딸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곳에서 말이죠. 정말 확실해?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제 질문에 마리엘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민우 씨 만난 지 벌써 1년 반이에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정말 반했어요. 여기서 내 삶을 꾸리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스페인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비야의 따뜻한 밤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차가웠어요. 머릿속에는 한국에 대한 모호한 이미지만 가득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그저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나라, 기술은 발전했지만 예술과 열정이 부족한 곳이라고 생각했죠. 스페인 사람도 이해 못하는 내 춤을 동양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까?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의 결혼식을 위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어떻게든 딸을 설득해 스페인으로 데려오리라 다짐하면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공항은 너무나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차가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스페인의 활기찬 공기, 사람들의 웃음소리, 거리의 음악이 그리웠어요. 엄마, 마리엘이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옆에는 키 큰 한국 남성이 서 있었죠. 마리엘의 약혼자 민우였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스페인어로 뭐라고 인사해야 할지 배웠는데. 몰라. 그의 어색한 스페인어 발음에 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짧게 대답했죠. 마리엘은 제 반응을 눈치챘는지 서둘러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지금 바로 숙소로 갈게요. 정말 멋진 곳이에요. 제가 상상한 호텔과 달리 그들이 준비한 숙소는 한옥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전통 한국 가옥이라고 했죠. 방에 들어서자 당황스러웠어요. 침대가 없었거든요. 대신 바닥에 이불을 깔아둔 형태였습니다.
마리엘, 이게 뭐니? 침대는 어디 있지? 제가 물었습니다. 마리엘은 웃으며 설명했어요. 엄마, 이건 온돌방이에요. 바닥이 따뜻해서 여기서 자요. 한국의 전통이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닥에서 자다니. 내 나이에 이게 가능할까? 마리엘은 제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엄마, 한번 누워봐요. 생각보다 정말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지내보면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딸의 말대로 해봤지만 잠을 설쳤습니다. 딱딱한 바닥, 낯선 향기, 그리고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걱정들 때문이었죠. 내 딸이 이런 곳에서 살게 될 건가? 문화가 너무 다른데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다음 날은 민우의 가족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한옥마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마리엘이 긴장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오늘 민우 부모님 뵐 때 좀 조심해 주세요. 한국은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라서.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말이니? 나도 부모님께 공손하게 대할 줄 알아. 마리엘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그게 한국에선 어른들께 인사할 때 허리를 숙여 절을 해요. 그리고 식사할 때도 어른이 먼저 시작하기 전에는 젓가락을 들지 않고. 뭐라고? 그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니? 나는 항상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했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리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제발 오늘만이라도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세요. 제 미래 가족이에요. 민우의 부모님과의 만남은 예상대로 어색했습니다. 그들은 품이 있고 예의 바른 분들이었지만 저와는 너무 달랐어요. 식사 중에도 거의 말이 없었고 미소도 적었습니다. 저는 플라멩코처럼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했기에 이런 분위기가 답답하게 느껴졌죠. 마르타 씨, 스페인 음식은 어떤가요? 민우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스페인 요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하지만 말을 마치고 보니 모두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말했나 싶었죠. 그날 밤 마리엘과 싸웠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민우 부모님이 당황하셨잖아요. 마리엘의 말에 화가 났어요. 이게 나야.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너도 알잖아. 내가 이렇게 52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꿔야 한다고? 마리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건 나라는 사람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자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럼 너는 스페인 문화를 존중하니? 우리 문화를 버리고 한국 문화만 받아들이는 것 같아. 결혼식 준비를 위해 한국에 있는 2주 동안 마리엘은 저에게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복 체험이 있었어요.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했죠. 엄마, 이거 입어봐요. 정말 예쁠 거예요. 마리엘이 화려한 색상의 옷을 건넸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이건 너무 단순해 보이는데 플라멩코 의상처럼 화려함과 열정이 보이지 않는걸? 그래도 딸을 위해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모습이었어요. 직선적인 실루엣, 부드러운 색상의 조화. 플라멩코 의상의 과감한 주름과 강렬한 색상에 익숙한 제게는 너무 절제된 아름다움이었죠. 어때요, 엄마? 너무 우아하지 않아요? 마리엘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글쎄, 예쁘긴 한데 너무 몸을 많이 가리는 것 같아.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다음은 한국 전통차 체험이었습니다. 조용한 전통찻집에서 우리는 녹차를 마셨어요. 찻집 주인이 차를 따르는 방식, 찻잔을 두 손으로 받드는 예절에 대해 설명했지만 저는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마리엘, 스페인에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시끌벅적하게 대화하는 게 더 편해. 제가 말했습니다. 마리엘은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건 다른 방식의 소통이에요. 침묵과 여백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어려워.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절제되어 있어. 삶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아. 가장 힘들었던 건 예절 교육이었습니다. 민우의 어머니가 직접 저에게 한국의 인사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허리를 90도로 숙이는 큰절, 어른 앞에서의 행동 방식 등. 이렇게 허리를 깊이 숙여야 해요. 민우 어머니가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따라해봤지만 불편했어요.
이건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스페인에선 그냥 포옹하고 양볼에 키스하면 돼요. 민우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지만 눈빛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문화마다 다르니까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존경을 표현해요. 그날 저녁 마리엘과 또 다툼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조금도 노력하지 않아요? 이건 단 2주예요. 결혼식 때문에 온 거잖아요.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50년 넘게 살아온 방식을 단 며칠 만에 바꿀 수는 없잖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마리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는 우리 문화를 존중하지 않아요. 민훈의 가족들은 엄마를 위해 스페인어 인사도 배우고 스페인 음식도 준비했는데 엄마는 그냥 모든 걸 거부하기만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리엘이 방을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나? 하지만 이건 나잖아.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받고 싶은데. 다음날 아침 마리엘은 저를 피했습니다. 오늘은 민우와 결혼식 준비할 게 있어요. 엄마는 혼자 구경하세요. 차갑게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갑자기 너무 외로워졌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문화 속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죠. 저는 한옥마당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러려고 한국까지 온 게 아닌데. 그날 오후 저는 혼자 거리를 걷기로 했습니다. 마리엘이 추천한 인사동이라는 전통 거리였어요. 낯선 간판들과 이해할 수 없는 한글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국어로 불평을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이게 뭐람. 스페인 분이신가요? 갑자기 누군가 스페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남성이 서 있었어요. 단정한 차림새와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스페인어를 하시네요? 제가 반가움에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르셀로나에서 10년간 유학했거든요. 제 이름은 김동진입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김동진 씨는 저를 근처 카페로 안내했고 우리는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전직 오페라 성악가였고 지금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음악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씨는 한국에 왜 오셨나요? 김동진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딸의 결혼식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솔직히 적응하기 어려워요. 문화가 너무 달라서. 김동진 씨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 스페인에 갔을 때 그랬어요. 모든 게 시끄럽고 무질서해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카오스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확히 그 반대네요. 저는 한국이 너무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어서 답답해요. 열정이 부족하다고 할까? 김동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직 진짜 한국을 보지 못하신 거예요. 우리도 열정이 있어요.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죠. 그는 내일 있을 문화센터 공연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판소리라는 한국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융합 공연이에요. 와서 보시면 한국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마리엘과 민우가 결혼 준비로 바쁜 상황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수락했습니다. 좋아요,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문화센터에 도착했을 때 놀랐습니다. 민우가 봉사활동을 한다던 그 복지관이었거든요. 여기서 민우 씨를 만나세요? 제가 물었어요. 김동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우 선생님은 우리 센터에서 한의학 건강 강좌도 하시고 노인분들께 봉사도 해요. 훌륭한 청년이죠. 그 말을 듣고 약간 부끄러워졌습니다. 민우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았던 거죠. 공연장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전통 복장을 한 여성 한 명이 강렬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악기 소리는 없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만으로도 공간이 가득 찼어요. 이게 판소리예요. 김동진 씨가 속삭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내는 우리 전통 예술이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언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감정은 피부로 느껴졌어요. 슬픔, 분노, 기쁨이 한 목소리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문득 플라멩코의 깊은 감정, 두엔데가 생각났어요. 이건 플라멩코의 깊은 감정과 비슷해요. 공연 후 제가 말했습니다. 김동진 씨는 반가워하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저도 스페인에서 플라멩코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감정의 깊이는 같다고요. 그날 처음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마음이 열렸습니다. 김동진 씨는 저를 문화센터 내부로 안내했고 거기서 다양한 한국 전통 악기들을 보여줬어요. 가야금이라는 현악기의 소리는 특히 아름다웠습니다. 마르타 씨도 한번 해보세요. 김동진 씨가 가야금을 가리켰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도전했어요. 소리는 엉망이었지만 그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죠. 김동진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공감대였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정체성,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낀 순간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거의 매일 김동진 씨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서울의 다양한 문화 공간을 소개해 주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 예술의 전당, 전통 한옥마을까지. 그의 안내로 한국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타 씨, 이건 우리 전통 무용인 살풀이 춤이에요. 김동진 씨가 무용 공연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무대 위 무용수는 긴 흰 천을 들고 느린 동작으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처음엔 너무 정적이라 지루하게 느껴졌지만 점점 그 움직임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춤은 한과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오랜 아픔을 승화시키는. 김동진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득 플라멩코의 솔레아를 떠올렸어요. 슬픔을 표현하는 춤이지만 방식은 완전히 달랐죠. 우리 플라멩코의 솔레아도 슬픔을 표현해요. 하지만 더 강렬하고 격정적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김동진 씨는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있어 망설여졌지만 김동진 씨의 진심 어린 관심에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작게 발을 구르며 플라멩코의 기본 스텝을 보여주었어요. 손짓과 표정으로 솔레아의 감정을 표현했죠.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 몸에 흐르는 리듬은 살아있었습니다. 와! 김동진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의 춤은 그 열정만큼이나 고결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예술가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국 땅에서 새롭게 빛나는 느낌이었죠. 사실 전 한국 전통 무용에서 플라멩코와의 연결점을 많이 봐요. 김동진 씨가 말했습니다. 두 예술 모두 오랜 역사와 민족의 혼이 담겨 있잖아요. 표현 방식은 달라도 본질은 같아요. 며칠 후 김동진 씨는 저를 한국 전통음악 연주회로 초대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마르타 씨, 한국은 어떤가요? 처음보다 조금은 나아졌나요? 김동진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게 됐어요. 김동진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화는 그렇게 서서히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강요할 수 없어요. 그 말이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마리엘에게 얼마나 강요했는지,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깨달았어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김동진 씨, 저 딸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동진 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마음이 열린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마리엘을 만났습니다. 민우의 집에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리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리엘은 여전히 서먹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어.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마리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먼저 사과하다니.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며칠간 한국을 좀 더 알게 됐어. 김동진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어. 마리엘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김동진요? 혹시 문화센터에 계신? 알아? 민우가 봉사하는 그 센터의. 제가 물었습니다. 마리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민우 고모부예요. 항상 민우가 그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오페라 가수 출신이시죠? 이번엔 제가 놀랄 차례였습니다. 정말?
왜 그런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 마리엘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엄마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는 우연한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음악과 예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된 과정,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마리엘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엄마, 정말 기뻐요. 엄마가 한국을 조금이라도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마리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민우는 좋은 사람 같아. 그렇게 우리의 갈등은 풀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엘은 결혼식 준비에 저를 더 많이 참여시켰어요. 한국식 결혼식 의미를 설명해주고 제가 플라멩코 요소를 약간 추가하자는 제안도 기쁘게 받아들였죠. 김동진 씨와 저는 계속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스페인어로, 저는 서툰 영어로 대화하며 문화적 간극을 좁혀갔어요. 하루는 그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마르타 씨, 결혼식 때 제가 축가를 부르려고 해요. 혹시 함께 작은 공연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 노래와 마르타 씨의 플라멩코가 어우러진.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정말요? 어떤 노래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라나다요. 아구스틴 라라의 곡이죠. 스페인을 노래한 멕시코 곡인데. 김동진 씨가 말했습니다. 제 눈이 빛났어요. 그 곡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노래였거든요. 완벽해요. 제가 그 노래에 맞춘 안무가 있어요. 제 말에 김동진 씨도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리엘의 결혼식을 위한 특별한 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당일 저는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복을 입은 마리엘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어요. 제 딸이지만 정말 천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때요? 마리엘이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너무 예뻐. 네, 아빠가 봤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결혼식은 한국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이 혼합된 형태였습니다. 처음 진행된 전통 혼례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의식에 담긴 존중과 약속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민우가 마리엘에게 건넨 말이 가슴에 남았어요. 당신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며 함께 새로운 가족의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통역사가 번역해준 그 말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우의 부모님도 달라 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경직된 모습이 아니라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민우 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셨어요. 마르타 씨, 우리 이제 한 가족이에요. 그 말에 제 마음의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번에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결혼식 피로연에서는 김동진 씨와 제가 준비한 특별 공연이 있었습니다. 김동진 씨의 그라나다 노래가 시작되자 저는 플라멩코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예술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큰 박수를 받았어요. 마리엘은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선물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김동진 씨는 공연 후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르타 씨, 당신의 춤은 정말 영혼이 있어요. 함께 공연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리엘은 새 삶을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갑자기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2주 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 특히 김동진 씨와의 만남은 제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스페인의 제 문화센터, 오랜 친구들, 익숙한 환경.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동진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항까지 배웅해주겠다고 했어요. 귀국 비행기는 저녁이었기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울 구경을 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김동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르타 씨, 한국에서의 시간은 어땠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떠나기 아쉬울 정도로 좋아졌어요. 김동진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럼 다시 올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질문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다시 온다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김동진 씨는 희망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문화센터에서 플라멩코를 가르치는 건 어떨까요? 한국과 스페인 문화의 교류, 그리고 저와 음악적 협업도 가능하고요. 머릿속에 가능성이 그려졌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 그리고 김동진 씨와의 관계도 더 발전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설렘이 있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정말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우리는 연락을 계속 주고받기로 약속했어요. 마지엘과 민우도 저를 배웅하러 공항에 왔습니다. 엄마, 자주 놀러 와요. 아니면 아예 한국에 오시는 건 어때요? 마리엘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 스페인으로 돌아온 후 일상은 전과 같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할 때도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꾸 떠올랐어요. 김동진 씨와는 거의 매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하셨어요? 김동진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즐겁게 대답했어요. 초보자 클래스였어요. 오늘은 학생들에게 한국 전통 무용과 플라멩코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했죠. 김동진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어떤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리듬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요. 다르지만 결국 같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제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김동진 씨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동진 씨? 어떻게 여기에?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마리엘과 민우의 도움을 받았어요. 직접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세비야의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김동진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르타 씨, 저희 문화센터에서 플라멩코 교실을 열었으면 해요. 한국인들에게 진정한 플라멩코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마르타 씨뿐이에요.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걱정도 있었어요. 김동진 씨,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한국어도 못하고 거기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게. 김동진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처음엔 제가 통역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사실은 업무적인 제안만이 아니에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진 씨의 눈빛에서 더 깊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마르타 씨,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의 열정과 예술에 대한 사랑,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반했어요. 우리 함께 예술로 소통하며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고백을 받았어요. 그것도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의 사람에게서.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전해볼게요. 한국에서의 새 삶. 그리고 김동진 씨와의 관계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화센터는 오랜 친구에게 맡기고 세비야의 집은 임대로 내놓았어요. 필요한 것만 챙겨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마리엘과 민우는 제 결정에 깜짝 놀랐지만 무척 기뻐했어요. 엄마,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마리엘 부부의 도움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김동진 씨의 문화센터에서는 플라멩코 교실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학생이 몇 명 없었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진짜 플라멩코 무용가의 수업. 이런 홍보 문구가 효과가 있었나 봐요. 수업은 곧 만석이 되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여전히 있었지만 음악과 춤으로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진 씨는 인내심 있게 저를 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타입니다. 첫 문장을 완벽하게 말했을 때 김동진 씨는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작은 성취지만 큰 기쁨이었어요. 문화센터에서는 한국 전통 음악과 플라멩코의 융합 공연도 시도했습니다. 가야금과 플라멩코 기타의 협연, 판소리와 플라멩코 노래의 만남.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갔어요.
한국 생활 6개월 차, 저는 이제 한국 문화에 많이 적응했습니다. 김치도 잘 먹고 온돌방에서도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김동진 씨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변을 걷던 중 김동진 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마르타, 당신이 한국에 와서 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몰라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반지가 있었습니다. 결혼해 주시겠어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새로운 우리만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요. 김동진 씨의 프로포즈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저도 김동진 씨를 사랑해요. 결혼식은 한국과 스페인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흰색 플라멩코 드레스를, 김동진 씨는 한복을 입었어요. 장소는 한옥을 개조한 문화공간이었습니다. 마리엘은 저를 위해 화관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이건 한국 전통 신부 화관이에요. 엄마에게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스페인에서는 절친한 친구들이 날아왔고 한국에서는 김동진 씨의 가족과 문화센터 학생들이 참석했어요. 두 문화의 만남, 그것이 우리 결혼식의 테마였습니다. 식전 행사로 한국 전통 무용과 플라멩코 공연이 펼쳐졌어요. 제 제자들과 김동진 씨의 제자들이 함께 준비한 특별 공연이었습니다. 두 문화의 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은 우리의 결합을 상징하는 듯 했어요. 결혼식 중 김동진 씨는 제게 스페인어로 약속했습니다. 마르타, 당신의 열정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가겠습니다. 저도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김동진 씨, 저는 당신의 따뜻함과 지혜를 사랑합니다. 함께 아름다운 예술을 만들어가요. 피로연에서는 스페인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파에야와 불고기, 스페인 와인과 막걸리. 손님들은 두 문화의 맛을 즐기며 즐거워했어요. 마리엘과 민우는 특별한 축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담은 영상이었어요. 제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웃고 감동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우가 건배를 제안했어요. 52세의 새로운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용기, 저희에게도 큰 가르침이 됩니다. 그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하는 살, 그것이 제가 보여준 것이었죠. 결혼식 후 우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어요. 제주도의 바다를 바라보며 김동진 씨가 말했습니다. 마르타, 우리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함께 어떤 예술을 만들어갈지. 저도 동의했어요. 네, 이제 시작이죠. 우리의 진짜 콜라보레이션은 이제부터예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갈등들도 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극복해 나갔어요. 예를 들어 저는 스페인식 늦은 저녁 식사에 익숙했지만 김동진 씨는 일찍 먹고 일찍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타협점을 찾았어요. 평일에는 한국식으로, 주말에는 스페인식으로 생활하기로 했죠. 김동진 씨는 제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파에야와 스페인 오믈렛에 반했어요. 저도 점차 한국 음식에 익숙해졌습니다. 김치찌개는 이제 제 최애 음식 중 하나가 되었어요. 문화센터에서는 우리의 결혼 후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두 문화의 대화라는 주제로 한국과 스페인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김동진 씨, 제가 한국에 올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줄은. 어느 날 저녁 제가 말했습니다. 김동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선물을 가져다주는 법이죠. 결혼 1년 후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귀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김동진 씨와 마리엘 부부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쳤어요. 새 이름도 받았습니다. 박마르타. 박마르타. 어색하지만 멋진 이름이네요. 귀화증을 받고 나오며 웃었습니다. 김동진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정식으로 한국인이 되셨네요. 김동진 씨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귀화 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문화센터 활동도 확장했습니다.
특히 플라멩코와 한국 전통 무용의 만남이라는 프로젝트가 큰 관심을 받았어요. 전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 인터뷰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융합 공연은 점점 유명해졌고 마침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 무용가들이 플라멩코 요소를 가미한 춤을, 저와 제자들은 한국적 요소를 가미한 플라멩코를 선보였어요. 김동진 씨는 두 문화를 아우르는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오늘 공연을 보니 문화의 벽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 관객의 감상평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저희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문화센터는 점점 성장해 다문화 예술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면서도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박마르타 씨, 어떻게 한국 생활에 이렇게 잘 적응하셨나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열린 마음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저도 많이 거부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니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엘과 민우는 첫 아이를 가졌고 저는 할머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에게 스페인어도 가르쳐 주세요. 두 문화 속에서 자라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리엘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플라멩코도 가르쳐 줄 거야. 제가 기쁘게 대답했어요. 한국과 스페인의 문화가 어우러진 가정에서 자랄 아이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렜습니다. 한국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우리는 세계 춤의 대화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스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전통 춤을 소개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젊은 예술가들이 많이 참여했고 그들을 멘토링하는 일도 제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박마르타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문화의 다리가 되고 싶어요.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한국 생활 5년 차, 저는 스페인 정부로부터 문화교류 공로로 메달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대사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저는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번갈아가며 소감을 말했어요. 두 나라,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인생은 언제든 다시 춤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김동진 씨, 마리엘 가족,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의 축하와 응원이 제게는 가장 큰 상이었어요. 시상식 후 김동진 씨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손수 작곡한 곡이었어요. 제목은 두 번째 봄이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맞은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위한 곡이에요. 김동진 씨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곡은 플라멩코의 열정과 한국 전통 음악의 섬세함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멜로디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년 전 딸의 결혼식을 위해 마지못해 왔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 집이 되었어요. 낯설기만 했던 문화는 이제 제 일부가 되었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이제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김동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무슨 생각해요? 그냥 인생이 얼마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딸 결혼식에 참석하러 왔다가 결국 제가 신부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김동진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삶은 항상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놀라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앞으로도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돼요. 우리는 함께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다음 달이면 마리엘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저는 할머니가 되고 우리 가족은 더 커질 거예요. 한국과 스페인의 문화를 모두 품은 특별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문화센터에서는 다음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국가의 무용가들이 참여할 예정이에요. 문화의 벽을 넘어 하나의 예술로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김동진 씨와 저는 다음 달에 스페인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 세비야를 보여주고 김동진 씨가 사랑하는 플라멩코의 본고장을 함께 경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과 스페인을 오가며 양국의 문화를 더 깊이 교류하고 싶습니다. 박마르타, 당신이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집에 도착하며 김동진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할 수 있어서요. 그렇게 저는 52세에 시작한 인생의 두 번째 장을 계속 써나가고 있습니다. 예술과 사랑 그리고 문화의 다리가 되어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인생은 언제든 다시 춤출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문장, 결혼식장에 간 제가 결국 제 결혼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는 아시겠죠? 저는 딸의 결혼식을 위해 한국에 왔다가 결국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이해할 수 없었던 문화 속에서 제 영혼의 짝을 만났고 예술적 열정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며칠 전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 행사에 초청받아 강연을 했습니다. 제목은 50대에 시작하는 인생의 두 번째 춤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다가와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용기를 내볼게요. 박마르타 씨처럼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한 50대 여성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문화센터는 이제 마르타 플라멩코 아카데미로 이름을 바꾸고 더 큰 공간으로 이전했습니다. 한국과 스페인 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확장했어요. 이제는 학생들이 스페인으로 연수를 가기도 하고 스페인에서 무용가들이 한국으로 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저희 이야기를 촬영했어요. 문화를 넘어선 사랑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곧 방영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마리엘의 아들, 제 첫 손자 미겔이 태어났을 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미겔은 이제 2살이 되었고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모두 배우고 있어요. 가끔 두 언어를 섞어 말할 때면 모두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할머니, 플라멩코 바일레 가르쳐 주세요. 미겔이 말하면 저는 그를 들어올려 함께 춤을 춥니다.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김동진 씨는 최근 은퇴하고 음악 창작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스페인 음악을 융합한 그의 작품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예술적 동반자로서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세비야가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고향을 방문하고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리움을 달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의 새로운 삶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제 이곳은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으니까요. 얼마 전 한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무엇이었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딸의 결혼식을 위해 한국에 온 것이요. 처음에는 그저 의무감으로 왔지만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그때 마음을 닫은 채로 있었다면 지금의 행복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삶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줍니다. 지금 저는 60세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8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변화무쌍하고 풍요로운 시간이었어요.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 삶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한 열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인생은 언제든 다시 춤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김동진 씨와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오늘 하루를 나눕니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우리지만 예술과 열정이라는 공통점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박마르타의 플라멩코 아카데미가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5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세계 무형문화재 보존 프로젝트를 위해 저를 초청한 거예요. 한국과 스페인의 전통춤을 잇는 교육자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춤을 기록하고 교류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박마르타 씨는 서로 다른 두 문화를 춤으로 연결하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이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나눠주세요. 유네스코 담당자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김동진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당신의 이야기가 세계로 퍼지겠네요.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몽골이었어요. 몽골의 전통 춤 비엘지와 플라멩코, 그리고 한국 전통 춤의 교류를 위한 워크숍을 계획했습니다. 몽골에 도착했을 때 광활한 초원의 풍경에 압도되었어요. 도시의 소음에 익숙해진 제게 이런 고요함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몽골 무용가들을 만나고 그들의 춤을 배우면서 또 다른 세계가 열렸어요. 비엘지 춤은 자연과 동물의 움직임을 표현해요. 몽골 무용가 바트가 설명했습니다. 그의 춤은 말을 타는 모습,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연상케 했어요. 직선적이고 힘찬 동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플라멩코를 가르쳐드렸고 바트는 비엘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에는 서로의 춤이 너무 달라 어색했지만 점차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두 춤을 융합한 공연을 선보였어요. 몽골의 초원에서 플라멩코의 열정이 울려 퍼지는 순간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춤의 언어는 정말 하나인 것 같아요. 바트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표현 방식은 달라도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감정은 같으니까요. 몽골 다음으로는 인도, 브라질, 이집트 등 다양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독특한 전통 춤을 배우고 그들에게 플라멩코와 한국 무용을 가르쳤어요. 때로는 언어 장벽으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춤의 언어로 소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삼바와 플라멩코의 만남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냈고 이집트에서는 벨리 댄스와 한국 전통 춤의 우아한 손동작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어요. 인도에서는 바라타나티암의 정교한 스텝과 플라멩코의 발 구르기가 신비로운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1년간의 세계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넓은 세계를 보았고 더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으며 춤의 보편적 언어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김동진 씨는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더 자신감 있어 보여요.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저는 세계 시민이 된 것 같아요. 어디에서든 춤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유네스코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세계의 춤 하나의 언어라는 다큐멘터리와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각국의 무용가들, 그들과의 교류, 그리고 함께 만든 새로운 춤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 책은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고 다큐멘터리는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여행 이후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세계 춤 축제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무용가들이 한국에 모여 서로의 춤을 나누고 새로운 창작을 하는 축제를 상상했습니다. 김동진 씨, 너무 큰 꿈일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동진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마르타.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가능해요. 그렇게 세계 춤축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세계 15개국의 무용가들을 초청했어요. 축제의 주제는 경계를 넘어 하나 되는 춤이었습니다. 축제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각국 무용가들의 일정 조율, 공연장 섭외, 숙박과 식사 준비까지 수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었어요. 하지만 김동진 씨와 마리엘 부부 그리고 많은 제자들의 도움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박마르타,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에요? 김동진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괜찮아요. 이 축제는 제 인생의 꿈이니까요. 드디어 축제 당일 서울 올림픽 공원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는 수천 명의 관객이 모였습니다. 개막식에서 저는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환영사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춤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세계를 연결합니다. 국경도, 언어의 장벽도, 문화의 차이도 춤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함께 춤추며 하나가 되는 축제를 시작합니다. 첫 공연은 한국의 살풀이 춤과 스페인 플라멩코의 만남이었습니다. 하얀 수건을 든 한국 무용수와 빨간 드레스를 입은 플라멩코 댄서가 무대에 등장했어요. 처음에는 각자의 춤을 추다가 점차 서로의 요소를 받아들이며 하나의 춤으로 융합되었습니다.
관객들의 환호성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어요. 이어서 아프리카의 활기찬 춤, 인도의 섬세한 무용, 브라질의 정열적인 삼바 등 세계 각국의 춤이 소개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무용가들이 함께 어우러져 즉흥 공연을 펼쳤어요. 서로 다른 리듬, 다른 스텝, 다른 의상이 하나의 무대에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축제는 3일간 계속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시민들도 참여하는 대규모 춤 워크숍이 열렸어요. 노인부터 아이까지, 외국인부터 한국인까지 모두가 함께 춤추는 광경은 제가 꿈꿔왔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마리엘이 축제가 끝난 후 말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엄마의 모습과 지금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다니.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한때는 낯선 문화를 거부하던 고집스러운 스페인 여성에서 이제는 세계 여러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으니까요. 축제는 대성공이었고 세계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문화적 경계를 허문 춤의 축제, 한국에서 시작된 세계 춤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어요. 특히 스페인 신문에서는 세비야 출신 플라멩코 무용가 한국에서 세계적 축제를 열다라는 헤드라인으로 크게 다뤘습니다. 김동진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춤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축제의 성공으로 저는 더 많은 국제적인 프로젝트에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의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 아시아 문화교류 사업 등 여러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의 경험과 지식이 더 넓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국제적인 활동이 바빠지면서 가족과의 시간은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특히 손자 미겔과의 시간은 제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미겔은 이제 4살이 되었고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말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가끔은 영어 단어도 섞어 쓰곤 했죠. 할머니, 나랑 플라멩코 춰요. 미겔이 자주 요청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와 함께 춤을 추었어요. 어린 나이지만 미겔은 리듬감이 뛰어났습니다. 아마도 두 문화의 음악을 모두 들으며 자란 덕분일 거예요. 마리엘과 민우는 두 번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라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와 김동진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리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이름을 따서 마르타로 지으려고 해요. 한국식으로는 서마르타가 될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이름을 딴 손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어요. 정말 고마워, 마리엘. 가족이 커지면서 우리는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였어요. 김동진 씨와 저, 그리고 가끔 마리엘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새 집의 거실에는 플라멩코와 한국 전통 악기를 전시해 두었습니다. 두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 그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곤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작은 문화축제 같아요. 김동진 씨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더 풍요로워지고 있어요. 손녀 서마르타가 태어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분만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어머니가 함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저도 그 전통을 따랐어요. 작고 연약한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마르타, 당신의 이름을 물려받은 아이예요. 마리엘이 갓 태어난 아기를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녀를 안으며 스페인어로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족의 성장과 함께 저는 문화센터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한국 문화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박마르타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싶어요. 베트남 출신의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문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 가지 모두 당신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은 점점 확대되어 이제는 서울시의 공식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춤과 음악뿐만 아니라 요리, 언어,
전통 공예 등 다양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어요. 저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 63번째 생일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병원 검사 결과 경미한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분간 격렬한 활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춤은 제 인생이었는데 그것을 못한다니. 김동진 씨는 제 옆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마르타. 천천히 회복하면 돼요. 지금은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이제 내 춤인생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제자들의 응원 덕분에 조금씩 희망을 찾아갔습니다. 박마르타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의 안무를 이어갈게요. 빨리 돌아오셔야 해요. 제자들이 병문 안을 와서 말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힘을 얻었어요. 재활치료는 힘들었습니다. 한 발자국 내딛는 것도 큰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플라멩코에서 배운 인내와 열정으로 하루하루 이겨냈습니다. 재활치료사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했어요. 박마르타 씨는 정말 대단해요. 이런 회복 속도는 처음 봅니다. 재활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춤꾼의 근성이죠. 그리고 다시 춤추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요. 3개월 후 저는 조심스럽게 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격렬한 동작은 피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손동작과 상체 움직임에 더 집중했어요. 새로운 형태의 플라멩코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세련된 플라멩코예요. 나이와 신체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영혼을 담아낼 수 있는 춤이죠. 제가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건강 위기는 저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었어요. 춤은 화려한 기술만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내는 표현이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깊이 있고 성숙한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병에서 회복된 후 저는 실버 플라멩코 클래스를 시작했습니다. 50대 이상의 성인들을 위한 수업이었어요. 신체적 한계를 고려하면서도 플라멩코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춤을 가르쳤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춤출 수 있어요. 오히려 더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죠. 제가 첫 수업에서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며 수업에 참여해 주셨어요. 실버 플라멩코 클래스는 예상보다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춤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는 중장년층이 많았거든요. 건강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 셈이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여정이에요. 김동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네요. 김동진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사랑해요. 건강 위기 이후 저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했습니다. 무리한 일정은 줄이고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책으로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인생은 언제든 다시 춤출 수 있다는 제목의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스페인에서의 삶, 한국에서의 새 출발, 문화적 충돌과 융합, 그리고 건강 위기 극복까지 저의 모든 이야기를 담았습니다.